전경련이 오늘 화이트 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미국에 비해 3년에서 4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국내 자동차 5개사의 지난 8월 국내외 판매량이 반도체 수급난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오늘 현장인 이슈에서는 LED 조명기구 수출 전문기업 일성의 조우현 대표 만나봅니다. 우리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얘기는 매일 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혹시 화이트 바이오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식물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이용해 이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그런 산업을 말하는 건데요. 이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 아래 이 성장성이 큰 섹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나라 이 분야에서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이지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겠죠. 뉴스인 이슈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빅먼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경제단체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쪽에서 이 발표 내용이 좀 나왔는데 화이트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 우리 경쟁력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뒤처져 있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먼저 이혜라 기자가 정리했죠.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 바이오 산업 그리고 특히나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 어떤 것인지 의미를 조금 더 짚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을 하는 그런 산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범위가 넓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약도 그렇고요. 네. 사료 같은 것도 다 바이오로 묶이니까요. 그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레드 하면 피가 떠오르죠. 네. 보건 의료 쪽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린 바이오 하면 이제 식량 기술과 관련한 것, 화이트 바이오 하면 깨끗한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너지나 화학 사업에 이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것이 바로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존의 연료 기반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산업 소재를 식물이나 미생물, 효소 같은 이런 바이오적인 요소를 접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석유 기반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하면서 환경 오염이 좀 심각해지고 플라스틱 사용도 증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환경 오염 문제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이 산업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 제품으로 말하자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분해되는데 45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비닐은 20년 정도 걸리는데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한다면 빠르게 분해가 돼서 5년 이내에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생산할 때 이 석유 기반한 제품보다도 이 탄소 배출량이 한 절반 수준이라서 지금 각국에서 또 산업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 정경련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 이 국내의 화이트 바이오 산업 기술 경쟁력이 선도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이나 EU 대비해서 3년에서 4년 이상 격차가 있다라고 발표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대라든지 정책적 지원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조사 결과 내용을 좀 보면 친환경 바이오 소재나 바이오 폐자원 에너지와 이런 부분에서 EU와 일본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고 미국의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78%에서 85%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이 특허나 논문 인용 빈도로 뽑은 영향력 지수도 타 국가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특허 관련 영향력은 미국이 2.0, 일본이 1.3 정도를 기록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0.7에 불과했고요. 논문 피인용 영향력도 미국은 10.2를 기록했을 때 우리나라는 7.8
때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바이오 및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과 관련한 특허 영향력은 0에 불과했다라는 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조금 더 시작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글로벌 화이트 바이오 산업에 대한 현황도 좀 더 짚어볼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국내는 아직 좀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해 플라스틱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20, 30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단어가 만들어진 때부터 기술 개발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이것을 한 3, 40년 전부터 벌써부터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화이트 바이오 산업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2,37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81조 원 규모에 벌써 달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 정부가 바이오 프리퍼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바이오 선호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 제품을 사용을 촉진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이 바이오 매스, 미생물이나 효소, 식물을 기반한 제품을 사용을 한다거나 바이오 인증제와 라벨을 도입해서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끔 이러한 제도들을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쪽을 보면 이 프랑스가 작년에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방지법을 제조를 했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목표로 세웠고요.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3년 동안 2,6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쪽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19년에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을 일찍이 수립을 했고요. 2035년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해서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각국 정부가 화이트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는 이유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재 기자. 네, 이게 보면은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세계 화이트 바이오 그 산업 시장의 규모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예측된 거를 보면은 연 평균 한 10% 이상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시장 조사 업체가 이제 분석한 결과였는데, 어드로이트 마켓 리서치의 전망을 좀 들려드리면요. 2019년 앞서서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1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028년에는요 약 662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예상하는 매출의 규모가 있거든요. 그보다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예,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도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OECD가 2030년 세계 바이오 경제에서 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이 총 부가가치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데요. 뭐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에 대한 개념 설명 앞서서 해드렸지만, 이 분야를 제쳐서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또한 알아보면은 지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9억 달러로 이제 전체 플라스틱 시장의 한 0.5%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3년으로 가면은 39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4조 한 5,200억 원 규모인데, 그만큼 좀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시장 규모 캐파 자체가 좀 커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도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ESG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부 쪽에서도 이런 쪽으로 밀고 있고, 기업 역시 전체적인 사업 틀, 이미지 이런 부분을 이쪽으로 갖고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오 사업이 그중에서 환경의 핵심 축이 되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국내 현황은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관련주는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이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 3년에서 한 4년 뒤쳐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각 그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분주히 네. 좀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일련의 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보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화이트 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이런 부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실제 한 178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이게 수요 맞춤형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이런 쪽으로 또 실증 사업을 진행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330억 원 규모 이 정도가 되는데 탄소 중립형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 사업 같은 부분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LG화학이나 CJ제일제당, SKC 이런 기업들과 함께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또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1년에 이런 또 여러 가지 행보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나온 의견이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어렵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대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단 제품들이 기존의 석유 제품과 비교를 해서 좀 비싸죠. 한 2배, 3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는 점. 그리고 내수 시장도 좁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특화된 공공 인프라가 좀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화이트 바이오 자체가 이제 화학 사업과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합쳐지게 되다 보니까 그 기업 간의 협력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과기부, 뭐 환경부와의 그런 협력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민간 기업이 주도할 때 세제 혜택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고 또 제품의 실용화나 사용 확대 방안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대표 관련주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CJ제일제당 그리고 LG화학, SKC, GS, 롯데케미칼, 효성 TNC 등등의 종목을 좀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J제일제당은 그 PHA라고 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얘기하는데 이쪽 기술 개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S 칼텍스도 그 관련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장품 원료 브랜드 론칭해서 한때 또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또 바이오 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친환경 윤활유 이런 부분이나 또 제품 용기를 개발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조 이상 투자를 해서 친환경 고부가 가치 소재 개발 이런 공장도 세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SKC는 연구 개발에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이런 일련의 행보들 앞으로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에 뭐 좀 빠지고 있는데요. 뭐 그중에 뭐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지만 또 현대차, 기아를 보면 그동안 계속 상승 추세였다가 오늘은 또 꺾인 모습입니다.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상승 모멘텀이 있었는데 지금 8월 또 판매량을 보니까요. 전년 대비 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완성차 판매 보니까 8월 뭐 전반적으로 다 지금 감소한 상황이군요, 이라 기자. 네, 맞습니다. 일단 국내 완성차 업체 5개 업체죠. 현대차, 기아, 르노, 삼성, 쌍용차, 한국GM 이렇게 8월 판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감소한 것이 맞습니다. 54만 4,992대가 판매가 됐는데 이것이 전년과 비교해서 한 6%가량 감소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수치를 살펴보자면 일단 내수 시장에서는 기아만 선방하고 이 4개 업체가 모두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형 스포티지를 7월에 출시를 했고요. 또 미니밴, 카니발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실적 선방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6%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현대차는 내수에서 5만 1,030억 대를 판매를 했는데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그랜저가 국내 베스트셀링 모델, 그러니까 잘 팔리는 모델인데 생산 차질 이슈가 겹쳐서였는데요. 일단 이 그랜저 반도체 수급 차질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오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변이 확산세가 지금 동남아 중심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생산 라인 전기차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 7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아산 공장 가동 중단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랜저가 4,000대가 채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반떼와 소나타는 그것을 훨씬 넘었는데요.
있는데요.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GM은 19% 감소하는 모습이었고 또 르노 삼성차와 쌍용차도 크게 감소를 해서 각각 25%에서 28% 내수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이 해외 쪽을 보면 르노 삼성차와 쌍용차만 선방을 했는데 5개월 연속 판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르노 삼성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해외에서 4,242대를 판매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90% 이상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유럽의 전략 차종인 XM3의 효과를 크게 봤다고 하고요. 쌍용차는 렉스턴 스포츠앤칸을 칠레나 호주, 뉴질랜드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팔았는데 이것도 역시 이 영향을 받아서 전년 대비해서 해외 판매가 130%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세계 업체이죠. 현대차와 기아, 한국 GM이 반도체 수급 영향으로 부진한 영향을 좀 크게 받았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문제로 브라질 공장 가동이 일부 중단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기아도 미국 조지아 공장이 생산 차질 문제가 빚어졌습니다. 결국 출고 지연되면서 해외 판매가 감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 7%, 1%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수급 차질 문제 크게 받은 것이 한국 GM인데요.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45%대 감소세가 전년 대비해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공장 가동도 중단시켰고 이 리스크가 언제까지 좀 지속될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재 기자. 네. 이게 일반 가전이나 IT 제품에 비해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이유는 그 IT 가전, 뭐 전자기기에 비해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이 때문에 뭐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밝힌 것은 아니라서 네. 그래서 이제 생산 시기 역시 아직은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백신 보급은 보급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문제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IT 기기 수요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똑같은 이유로 반도체,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계속 이연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연말쯤에 이런 공급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약간 내년 초까지 시기가 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현재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완성차 업체의 실적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그래서 이제 연간 발주를 통해서 그 선제적 재고를 좀 확보하겠다. 그래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대체 소자를 확보하거나 뭐 공급 업체를 다변화하거나 부품 현지율화를 또 확대하거나 유연한 생산 계획을 조정하거나 그러한 일련의 예들을 제시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자동차 회사들 이때 또 놓치지 않고 판매를 늘리기 위한 이벤트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좀 판매가 살아날지 네, 어떻습니까? 네, 뭐 판매가 살아나서 기업이 좀 좋아진다면 국가 경제 이런 부분이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알짜 정보가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에 이제 추석 연휴가 쭉 끼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좀 활용하자라고 하면서 할인 혜택을 좀 다수 내놨거든요. 현대차부터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일까지요. 올해 7월 이전에 생산된 모든 차종에 대해서 30만 원을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일부터 17일까지는 15만 원 할인해 주고요. 넥소를 처음 사는 고객에게 신규 차량으로 출고될 때 50만 원이 할인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에 또 차량을 출고하는 고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대 M 계열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뭐 할부 금리, 할부 기간 이런 부분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또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래버스 또 트레일 클레이저나 말리부를 구입한 고객에게 그 3년 동안 무이자 할부 혜택 준다고 합니다. 르노, 삼성 역시 SM6를 구매할 때 최대 216만 원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티볼리, 또 티볼리 에어와 코란도를 최대 150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일시불로 만약에 구매하면요 50만 원의 귀성비까지 제공한다라는 이벤트 마련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시원한 할인 혜택 같은 경우에 시간 정보 한계상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런 알짜 정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결국 이런 부분이 과연 현대, 기아 그 외에 자동차 업체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늘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 상황 보니까 네. 그 뭐 이렇게 선호하는 차량들은 좀 할인이 좀 뭐 혜택이 좀 작은 것 같고 네. 예, 선호를 많이 하지 않는 건 좀 큰 것 같은데 그런다고 살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쪽에서 이제 굵직한 몇 개만 말씀드리고 사실 세부적으로 더 많거든요. 그래요. 한번 네. 찾아보시면 또 정보가 있지 저도 않을까 렌트기가 이제 끝날 때가 돼가지고 네. 유심히 봤는데 네. 좀 그러네요. 네. 하여튼 자동차주들 투자 전략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라 기자. 네. 차 구매하시는 것만큼이나 자동차주에 보다 더 관심이 많으실 그래요. 테니까 네. 이제 투자 전략을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현대차, 기아 지금 주가가 지난 3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은 한 20% 정도 내려온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수급 차질 문제로 출고가 지연이 되거나 이 판매가 좀 지연이 됐던 문제가 좀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 증권사들은 일단 다수의 증권사들은 이것에 대한 문제가 한 9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4분기가 본격적으로 좀 되는 때부터는 완연히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일단 DB금융투자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반도체 재고를 현대차, 기아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좀 적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NH투자에서도 이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지속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가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고 또 4분기 이후는 그 이전 대비해서는 반도체 수급 이런 영향이 조금 적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 좀 우려의 시각도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판매 가격이 상승되거나 또 환율 상승 같은 그러한 부분이 실적의 버팀목이 돼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코로나가 진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 정상화 여부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현대 그룹주들 중에는 그래도 경기 관련주들, 현대제철이라든지 또 현대 보니까 그러네요. 현대건설주들 이렇게 조금 오늘은 좀 그 상승하는 좀 견인하는 모습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현장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력 효율성과 또 인테리어 등의 이유로 우리 일상생활의 조명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현장에 찾아간 기업이 LED 조명 수출 기업입니다. K 조명을 좀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기업의 강점이 무엇인지 우리 이지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성을 이끌고 계신데요. 직접 기업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86년도에 설립되어서 전통 조명을 거쳐 지금 현재 LED 조명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고 크리 그리고 또 그 허블 이런 그 굴지의 그 조명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 수출 기업으로 또 유명한데 대표적인 핵심 기술력이나 제품은 무엇이 있는지요? 저희가 만드는 거는 그 매립을 안 하게끔 하고 그냥 바로 표면에 붙일 수 있게끔 해서 그 전기 공사업자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설치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DOB 즉 말하면은 드라이버레스 모듈을 직접 설계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DOB 기술을 만들어서 아주 슬림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드라이버를 안 쓰니까 부품 개수가 줄어들면서 단가도 많이 싸지고 그리고 기능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다 맞춰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주 시장에서 저희가 아마 그 제품에 대한 그 단일 제품으로서는 아마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가, 그러니까 단가를 아주 낮춰서 만드는 제품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좀 들어가죠. 하지만 저희 제품이 단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드는 회사의 인지도, 그다음에 신뢰도 이런 부분을 많이 봐서 저희랑 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성은 사실 해외에서 입지가 좀 단단하고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LED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된 지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뭐 백열등, 형광등, 할로겐 이런 광원들이 주로 됐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 DOB 제품을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이 뭐야,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친한 바이어들한테 쓰세요. 쓰시면은 제가 책임집니다. 해서 그냥 어떻게 하다 갖고 가서 팔아봤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시장을 거의 휩쓸다시피 한 거죠.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바이어들이 베트남에서 해라라고 이제 강하게 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쫓아가고 한 1년 안에 해서 매출을 이렇게 지금 한지 한 3년 정도 됐고, 그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임대 공장을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가 자체 공장을 한 7,000평 정도 규모의 공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원은 지금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한 달에 생산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80만 개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는 자체에서 다 하니까, 설계가 다 가능하니까 다른 회사보다는 두세 배는 더 빠르다고 봐야 되겠죠. 예. 대규모 납품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미국에 홈센터인 로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좀 홈디포는 많이 들어보실 때는 루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양대 메이저입니다. 로스의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200컨테이너를 실었습니다. 이 조명 시장이 참 힘든 게 소량 다 품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가 정감도 할 수 있었고 경쟁력도 더 생길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상당히 기억이 납니다. 예. 그동안의 그 실적 성장이나 향후 실적 전망은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 매출액이 한 450억 정도 했습니다. 예. 올해는 저희 지금 예상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내년 목표는 뭐 500억에서 600억 이상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평균 성장률이 한 30% 정도 됐고요. 작년에 한 40% 정도 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투자를 좀 했어야 되는데 투자를 못 했고 코로나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나은 수준 한 5% 정도 성장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모든 게 좀 다 풀린다면은 내년에도 한 30-40% 이상은 매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LED 조명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또 일성 기업 자체적으로 성장력이 또 커지는 그런 흐름들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번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 또 계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집을 꾸미고 뭐 DIY 시장이 커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30-40% 정도 시장이 이제 LED가 이제 바뀌었고 아직까지도 한 70%는 더 남았다 보고요. DOB 기술, 그 DOB 기술에 있는 모듈을 유럽 시장에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럽 시장에서 가장 고가 제품을 만드는 아르테미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저희 제품을 채택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물건을 사기 시작했고요. 그게 점점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회사를 납품했다 그러면 다른 바이어들한테도 상당히 어필을 할 수 있거든요. 대표님, 앞으로 일성을 계속 쭉 이끄실 텐데 계획, 포부 듣고 싶습니다. 올해 목표는 베트남 공장을 좀 더 증설을 해서 생산 능력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 그 집중한 후에는 이제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영업을 열심히 해서 매출액을 좀 키우고 2023년이나 2024년에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해외 여러 곳에서 한국 조명은 스마트하다, 남다르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회사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생기게 됐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베트남 쪽에 지금 공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쪽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남아 쪽도 심하다 보니까 네. 이쪽에 어떤 차질이 있는 건 아닐지 네.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조 의원 대표님을 직접 이제 뵙기도 했고, 네. 그 제반적으로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중국과 베트남 공장 모습도 일부 보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하노이 쪽 화산이 좀 심각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동쪽에 공장이 아직 위치해 있어서 좀 타격이 크지는 않은 것인데 이제 거리가 좀 긴장감은 어느 있군요. 정도 갖고 있죠. 하지만 현재 이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업력이 길다는 거. 그러니까 36년 된 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일성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해요. 네. 해외의 유수의 업체를 이제 고객사로 다수 이제 두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셨잖아요. 네. 그 조명의 느낌이 어떠셨나요?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조명들 하면 일단 네. 케이블이 좀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좀 지저분하게 보이기는 그렇죠. 하잖아요. 그걸 좀 네. 인테리어 효과로 뭐 묶기도 하고 하지만 네. 일단 특징이 아예 그게 없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게 조금 특징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께도 슬림화되고 자체 모듈을 좀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단가도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계 최초로 디스크 제품을 생산 개발해 냈는데 중국이 이를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짝퉁을 많이 만들어내는 네, 네, 나라 그렇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쪽은 같은 가격이라도 중국이 훨씬 이제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역시 일성의 제품이 낫구나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사에 대해서 물량 수주 요구가 많다 보니까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도 풀 가동을 하는데도 여전히 요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2개 정도 공장을 증설할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쪽에서 생산량 확대는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고요. 그렇다면 국내에는 생산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예. 제가 좀 예전엔 라면 가게 했던 얘기는 몇 번 했죠. 네,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네. 인테리어를 자꾸 하게 됐었어요. 그렇죠. 예, 예.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브랜드를 많이 쓰는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예. 건축 자재에서 조명을 일성 브랜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아시네요. 네. 네, 역시. 그래서 사람은 좀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사업적인 경험이 좀 근데 생각이 보통 되는데. 가정은 예. 보다는 이렇게 그렇죠. 좀 호텔이나 예. 이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급 상가나 건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가의 그리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 그런 부분을 좀 조명을 쓴다라는 부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좀 맞춰주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호연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2018년부터 매출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중요한 부분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500억 원에서 한 600억 원 정도 매출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좀 답답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사실 또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 하시는 그런 부분이 컨테이너 얼마 잡혔는지 이 부분도 그렇죠. 확인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물류 대란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더 괜찮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평균 한 30% 성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좀 완화가 된다면 40%까지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측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업체가 있는데 로우스라고 그런 부분에도 조명을 납품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적 뭐 우상향 패턴은 네.
좀 당연시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 코스닥 IPO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네, 네. 네, 아까 그 일성에서 뭐 아르테미데 이런 곳에 유럽 쪽에 제품 납품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고급 호텔이나 이런 상가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 요새 친구들이 네. 결혼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 아르테미데라는 곳이 좀 신혼부부들이 조명으로 굉장히 많이 찾고 네. 있는 곳이라서 가정 쪽에서도 수요가 많이 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나요? 네, 지금 대부분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용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고 또 상업용 이런 건물에도 쓰이고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에서는 그런 매출액을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최근 대규모 납품 이런 부분도 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르테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출이 이루어지고 납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로우스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이제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수출을 좀 해냈는데 컨테이너 박스 크게 실어서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누적 수출 금액이 1,200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꽤 큰 양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으로 지금 수출 금액 이런 부분도 달성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수요는 좀 늘고 있고 그리고 그 스마트 조명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을 또 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또 관련 제품이 출시될 계획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 뭐 조금 인테리어 좀 하신다는 분들 이케아 가서 많이 조명 구입하시는데 앞으로는 네. 일성을 좀 더 주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앞으로 성장성 큰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업 이슈, 현장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간밤 미 증시는 좀 혼조세를 보였죠. 이제 고용 지표 부진이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다우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스닥은 그래도 계속해서 조금 상승세 보이고 있고 S&P 500 또한 소폭의 상승세 보였지만 다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피는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시 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83% 좀 빠지면서 3,180선 거래되고 있고 지금 3,200선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하방 압력 봤더니 지금 장중에 지금 상승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개인의 매수세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0.09% 상승하면서 현재까지는 1,046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은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비타민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 큐. 네, 그간 달렸던 우리 양시장 이번 주 끝으로 달려가면서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먼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0.2% 하락 출발한 거래소는 오늘 한 번도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증시 혼조세 속에서 환율도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거리두기 재조정을 하루 앞두고 시장은 부담감이 한층 커진 모습 반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닷새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3,200선에서 많이 멀어진 모습이고요. 현재 0.8% 하락하면서 3,18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보시면 변동 없이 쭉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닷새 만에 매수로 돌아왔고요. 기관은 사흘째 매도, 외국인은 사흘 만에 매도로 방향성을 바꿨습니다. 오늘 제조와 전기전자, 금융, 그리고 은행 위주로 개인은 담고 외국인은 팔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압박이 상당합니다. 외국인은 4,200억, 기관은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9천억 원의 강한 매수 우위를 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0.2% 상승하며 출발했지만 딱 그 범위 안에서 이 박스권을 형성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40선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과연 9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9거래일째 하락 상승세를 지켜낼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0.1% 오르면서 1,04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일주일째 개인은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IT와 제조, 제약업종 위주로 현재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1,944억 원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차익 실현하고 있고요. 기관은 8거래일째 매도하고 있는데 그 물량은 오늘 개인이 사고 있는 제조와 IT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관은 500억 원, 외국인은 1,300억 원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핵연료, 바로 원전 관련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폐 연료봉을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을 미국 원전 당국이 공식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관련주들의 시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진파워 시세 상당히 좋습니다. 소듐 원전의 핵심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요. 이 장중에 상한가에 안착됐는데 현재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2,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BHI 핵연료 저장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면서 10%의 상승 탄력, 5,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서장기전 오늘장에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4거래일째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현재 19%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14,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우주 인터넷 기업인 원웹이 하반기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우주 인터넷 시장 규모는 향후 20년 안에 최대 67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업계 분석도 나오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쪽으로 외인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트랙I 국내 유일의 위성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출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4거래일째 사고 있습니다. 6.7% 오르면서 5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인텔리언테크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원의 사업 개시에 맞춰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2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5.6% 오르면서 7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이 비츠로테크도 4%, 제노코도 5%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가 우주항공 사업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도 3%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3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코로나 관련주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모멘텀을 안고 움직이는 바이오주들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한국코러스가 스푸트니크 백신의 완제품을 출하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휴메딕스 6.7%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36,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제테마도 역시 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7,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 그룹주들의 시세도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이 나노코박스가 베트남에서 긴급 승인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리보세라닙이라는 모멘텀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HLB 코스닥 시총 2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밀어내고 시총 2위에 안착을 하면서 현재도 6%에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AB프로바이오 단일 클론 항체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B프로바이오의 미국 자회사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요. 현재도 11%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15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우리 앵커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희 앵커 준비되셨죠? 앵커님 큐! 벌써 제 소리 내가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저 너무 성급했네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큐 잘 받았고요. 오늘 테마 이슈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어차피 또 오늘 2부에도 만나야 되는데 네, 빨리 또 새로운 종목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이렇게 단독으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으니까 시간은 많지 않은데 그럼 바로 오늘의 뜨거운 테마주로 갈까요? 네, 바로 가시죠.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세트랙I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우주 산업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네. 연초에 저는 개인적으로 돈 많은 누나라고 좀 하고 있거든요. 캐시우드. 그래서 그분이 우주 항공 테마를 이제 테슬라 이후에 가장 유망한 테마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분뿐만 아니라 앨런 머스크라든지 그리고 베조스 관심이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기에도 위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새롭진 않습니다. 새롭진 않은데 단지 이제 다시 한번 연초 이후에 좀 순환매가 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우주항공 테마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 모 기업이 그 원웹이라는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이제는 앞으로 그 주파수 이 부분에 기지국이라기보다는 우주 쪽으로 더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 WCDM이라는 처음 이런 그 개념이 나오게 되면서 우주 인터넷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위성을 통한 어떤 통신 기술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뭐 실현 가능성이 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5G, 6G는 안 났지 않습니까? 현재 5G 않습니까? 이 5G의 장점과 단점 우리가 단점을 보게 되면 왜 이성 통신을 하는지가 이해가 될 건데 이 5G의 장점은 주파수 진폭이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진폭이 짧아요. 맞아요. 가시거리 짧아요. 네. 주파수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4G 같은 경우는 이 주파수 거리가 15km거든요. 그런데 5G는 5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G를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전 국민이 막힘없이 사용을 하려면 SK텔레콤만 20조를 투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 그렇기 산이 때문에 다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 깎아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만큼 불편함에 네네. 그 안고 그냥 써왔던 건데 네네.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리면 그렇죠? 그죠. 뭐 전 세계 에베레스트 그 골짜기에 사는 분도 네네. 위성에서 쏴주니까 네네. 이용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쏘는 게 아니고 위로 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래서 이 위로 쏘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폰이 안 터지는 곳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들 일단 5G 어떤 그 단점을 보게 되면 왜 이성통신 쪽으로 가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건 끊김 현상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스마트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맞아요. 최근에 또 핫했던 이슈 메타버스 네.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이 방금 말씀드린 컨텐츠의 공통점은 끊김 현상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율주행은 끊김 현상이 있는 순간 사고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위성통신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기술이라 봐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애플의 권민치라는 그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진짜 애플 통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신 분이에요. 네, 네. 제일 빠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담을 하자면은 내부자 정보를 받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 정보가 되게 빠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아이폰 13에도 이제 위성통신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탑재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인텔리안 테크가 8월 30일부터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트레가에도 위성통신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종목을 선호를 하냐. 그러니까 막 IT 쪽을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은 DBH텍을 볼 것이냐, 뭐 아니면 하이닉스를 볼 것이냐, 뭐 삼성전자를 볼 것이냐, 뭐 이런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가격 메리트, 인텔리안 테크는 최근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가격 메리트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세트라가이 지금 뭐 오늘 코스닥 상승률에 비해서 꽤 많이 급등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차기 등급 테마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네요. 도심 모빌리티 관련 업종인데 이 또한 이제 우주에서 제대로 쏴줘야 제대로 안전하게 우리가 네네. 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한화 시스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도심 모빌리티 같은 게 하나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에서 전향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어쨌든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고 나르는 자동차 이런 네.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항상 영화에서 봤던 부분들이 정말 실현화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한화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모 그룹 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가 죄송하지만 하나시스템입니다. 그쵸. 이 하나시스템이 네. 원웹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진행했는데 이 원웹이라는 회사가 내년까지 위성을 648개나 쏜다 그럽니다.
투자를 많이 받은 건지 돈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많이 쏘는데 그래서 내년에 이 우주 인터넷 시대를 열고 이 상용화를 시키게 되면서 어쨌든 이 위성통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 5G라든지 그리고 도시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은 사물 인터넷이라는 어떤 공동체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위성통신 그리고 도시 모빌리티도 연결성이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국내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니콜라 어쨌든 조금은 절반의 성공으로 끝이 났는데 네. 이번에 원액 투자는 좀 성공으로 끝났으면 하는 기원에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하나시스템 네. 최근에 뭐 주가 상승 흐름은 괜찮은데요. 매매 네네. 전략 간단하게 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 네. 일단 3만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이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한번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져가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입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조금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18,000원에서 19,000원 매수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시스템 매매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빅먼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빅먼이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고정.